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자, 지난 시간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이번 시간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해볼 텐데요. 자, 어느 파트에서 우리의 첫 걸음을 시작하느냐? 바로 첫 번째 대단원 역학과 에너지의 첫 번째 중단원 바로 힘과 운동.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뭐겠어요? 네, 바로 첫 번째 소단원 이름이 뭐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운동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물리량과 단위라는 말을 썼어요. 사실 원래 대부분 물리 수업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첫 단원 여러 가지 운동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알면 앞으로 물리학을 공부할 때 좀 유용하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먼저 다뤄볼까 해요. 바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리량과 단위라는 건데 교과서에는 이거에 대한 이제 좀 자세한 설명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나면 한번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 물리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나가기 전에 먼저 물리량과 단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강의는 지금 당장 딱 들으면 뭔가 이해가 될 듯 싶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강의는 지금 딱 들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역학과 에너지, 힘과 운동, 여러 가지 운동들을 공부하다가 다시금 이 강의를 듣게 된다면 그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해요. 즉, 지금 듣는 것도 좋지만 지금 들은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2번 또 내지 3번 이렇게 더 듣는다면 그때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오늘 이 수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대략 이 대단원 하나쯤 또는 이 중단원 하나쯤을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들어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꼭 2번 또는 3번 이상 봐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서로는 이쯤에서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은 바로 학습지의 내용을 그대로 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 아직 학습지를 준비하지 않았다거나 학습지 파일을 아직 다운받지 않았다면 잠시 멈춘 다음에 꼭 이 학습지를 다운받아서 수업에 같이 참여하면서 하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번 파트의 제목이 물리량과 단위라고 했죠. 당연히 첫 시작은 물리량이 됩니다. 자, 물리량 당연히 뭐부터 시작할까요? 네, 맞아요. 물리량이 도대체 뭔데요? 자, 물리량이 뭐냐? 물리량이란 물질의 성질, 상태를 뭐하여 나타낸 양, 바로 수치화해서 나타낸 양이 됩니다. 수치, 쉽게 얘기하면 수치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이러한 물리량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항상 숫자와 또 뭐? 단위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너 키가 몇이니? 저 키요? 177cm인데요? 자, 그러면 키라는 물리량을 나타내기 위해선 키라고 하는 물리량을 나타내기 위해선 숫자 177 끝? 아니 진짜 뭐 외계인 중에 진짜 거대한 생물이 있어서 막 키가 177m라고 해보자. 또는 정말 작은 177mm짜리 생물도 있다고 보자고. 자, 단순히 이렇게 177만 쓰면 그 외계인을 뜻하는 건지 그 정말 작은 생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나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죠. 어느 정도의 키를 말하는 걸까? 그래서 단위, 센티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꼭 붙여줍니다. 즉, 이렇게 물리량은 숫자와 단위로 표현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요거를 딱 봤어. 이게 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요거를 봤어. 177cm. 그러면 대략 센티미터 붙었는데 센티미터는 주로 어디에 붙일까요? 그쵸? 길이에 보통 붙여요. 길이에. 그러면 177cm. 뭔지 모르겠지만 길이를 나타내는 거구나. 뭔가 길이와 관련된 수치구나. 물리량이구나를 대략 유추할 수 있겠죠? 이처럼 단위를 통해 어떤 종류의 물리량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물리량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177만 써 있으면 이게 미터인지 센티미터인지 밀리미터인지 아니면 나노미터인지 이걸 모르잖아. 그래서 단위는 반드시 물리량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 이게 물리량이면 이러한 물리량을 어떻게 구분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물리량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방향의 유무. 무슨 뜻이냐? 방향이 있는 물리량.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방향이 있는 물리량. 그럼 나머지 하나, 방향의 유무라고 했어요.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방향이 없는 물리량. 이렇게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위에 보기가 있는데 이 보기는 여러분들이 작년 통합과학을 공부하면서 봤던 개념들도 있겠고 새로 보는 개념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교과서를 쭉 차근차근 살피면서 위에 보기를 아래 방향이 있는 물리량, 방향이 없는 물리량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잠시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한번 직접 찾아서 써보는 거 해볼게요. 자, 어떻게 일시정지 한 다음 다 채워봤나요? 꼭 스스로 채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이게 스스로 채운 다음에 수업을 듣는 거랑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채워주겠지 하고 수업을 듣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통합과학 물리 파트 저랑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다 알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채울 시간을 따로 주잖아요. 꼭 채우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안 채운 사람들 지금이라도 일시정지 누르고 꼭 채우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 쓰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위에 보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방향이 있는 물리량, 즉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보고 방향이 없는 물리량, 즉 크기만 가진 물리량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보기 첫 번째, 질량. 어떤 물질의 양. 작년 통합과학에서도 몇 번 나온 개념인데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물질의 양. 방향이 없죠. 얘는 방향이 없는 물리량이니까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시간. 방향이 있나요? 뭐 영화,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뭐 공상과학 영화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처럼 뭔가 문학적인 데에서는 뭐 시간을 거꾸로 이런 말이 있겠지만 실제 과학, 물리에서 엄밀히 따지면 시간은 앞으로만 가죠?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시간도 방향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온도. 방향이 있나요? 아니죠. 그냥 높고 낮다, 크고 작다 이런 것만 있죠? 온도도 방향이 없습니다. 이동거리. 내가 얼만큼 이동했냐? 이동한 거리예요. 내가 10m 이동했다, 100m 이동했다. 그쵸?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순히 크기만 나타내죠? 내가 그래서 얼마만큼의 거리를 갔는데 이동거리는 방향이 미안해요.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습니다. 자, 변위. 이것도 작년에 몇 번 언급은 했어요. 그런데 변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생소한 친구들을 위해서 변이의 뜻,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이라고 옆에 써졌는데, 이 변이와 이동거리의 개념은 이 다음 파트인 바로 여러가지 운동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거예요. 지금은 약간 언급만 하는 정도인데, 자, 이 변이, 위치의 변화량은 방향이 있을까 없을까? 위치의 변화야.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쏙 왔어. 위치가 이렇게 변했죠. 그럼 위치가 변화된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50cm 이동했다. 근데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50cm 이동했다. 즉, 위치의 변화량 얘기하려면 어느 쪽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변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속력은 어떨까요? 이거 작년에 물리 파트 통합과학에서 제가 엄청 강조했던 건데, 속력은 단순히 빠르기죠? 그래서 방향이 없습니다. 속도는 맞아요. 속력에다가 뭘 더한다? 방향. 속력과 방향을 합친 게 바로 속도라고 봐도 된다. 그래서 속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가속도는 어떨까요? 가속도가 뭐야? 변하다 더해지다. 속도의 변화가 바로 가속도예요. 속도는 이미 방향이 있다고 했어. 이 방향이 있는 거의 변화 정도를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방향이 있다. 힘은 내가 이렇게 미는지, 이렇게 미는지, 위로 미는지 다 다르죠? 즉, 힘도 방향성이 있다. 어느 쪽으로 힘을 가했냐? 이런 얘기 하죠?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운동량, 충격량이 나오네요. 이것도 통합과학에서 나왔던 개념이에요. 혹시 기억할 친구가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지금 다시 하면 되니까. 자세한 개념은 나중에 할 거고요. 지금은 방향성만 따져볼 거예요. 운동량, 운동하는 정도야. 운동 상태. 운동하는 정도니까 운동 상태가 포함이 되겠죠. 운동 상태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속도죠. 속력이 아니라 속도. 그럼 운동량도 운동하는 정도, 즉 운동 상태, 속도를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운동량은 방향이 있다. 충격량도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충격이 전해졌는지 그 양을 따지니까 방향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너지 역시 크고 작은 개념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주요 개념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쯤은 접해봤을 만한 개념들, 물리량을 가지고 방향의 유무로 한번 구분을 지어봤어요. 이렇게 첫 번째 방향의 유무로 물리량을 구분할 수도 있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구분하는 방법. 자,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를 한번 지우고 올게요. 근데 그 지우고 나서 보니까 한 가지 안 한 게 빠뜨려서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직선 운동에서의 방향. 우리 방금 물리량을 방향의 유무로 구분을 했었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을 텐데, 물리학 1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걸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딱 두 종류의 방향만 다룹니다. 즉, 직선 운동만 다뤄요. 직선 운동. 그러면 이 직선, 지표면 직선, 이 동그란 물체가 여기로 움직이냐 여기로 움직이냐, 딱 이렇게 직선 운동밖에 다루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방향은 딱 몇 가지예요? 방금 전에 얘기한 두 가지죠. 그러면 이러한 방향을 물리학 1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통 오른쪽을 플러스로, 왼쪽을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에서의 방향은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물리학 1에서 얘기해요. 직선 운동에서. 아셨나요? 그럼 이제 진짜로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왔어요. 두 번째 페이지. 방금 전에 물리량을 방향의 유무로 한번 구분해 봤다면 이번엔 표현되는 단위 개수로 구분을 지어 볼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표현되는 단위가 뭔데? 먼저 그럼 단위가 뭔데를 해결하고 가볼게요. 단위란 어떠한 양을 수치로 나타낼 때 기준이 되도록 크기를 정한 양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기준이에요. 기준. 자, 내 키는 177cm예요. 그러면 일단은 1cm가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177개가 있다는 거죠. 177cm에서 바로 요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센티미터, 1cm가 나타내는 것은 어디를 가도 정해져요. 일정하죠?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된다고. 내 키는 센티미터를 기준으로 177cm야. 즉 이렇게 기준이 되도록 일정하게 크기를 정한 양, 이걸 바로 단위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래 두 개의 표를 지금부터 한번 채워볼 텐데요. 위의 표는 하나의 단위, 미안해요, 발음이 꼬였어. 한 개의 단위로 표현되는 물리량인 걸 나타낸 거고요. 밑에 표는 두 개 이상의 단위들의 곱, 나눔으로 표현되는 물리량에 대한 표예요.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이 물리량들을 나타내는 기호, 그리고 이 물리량의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멈춘 다음에 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꼭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자, 다 채우고 왔나요? 자, 한번 위의 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게요. 자, 질량. 굉장히 물리에서 많이 다루는 물리량 개념인데 기호로 어떻게 될까요? mass. 바로 소문자 m입니다.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킬로그램을 기본 단위로 합니다. 킬로그램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이고야, 종이 쳤네요. 잠깐만. 아, 눈치 없게 종이 치네 또. 자, 보겠습니다. 킬로그램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혹시 쇼미더머니? 네, 맞아요. 바로 쇼미더머니에 몇 번 나왔던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래퍼분인데, 이 킬로그램, 제가 킬로그램 그분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그분께 이 얘기를 들었거나 어디서 뉴스를 본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유추해 봤을 때 킬로그램 그분이 아무래도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덩치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덩치가 있다 보니 질량이 좀 크다 해서 약간 이 킬로그램에서 이름이 조금 따온 게, 유래한 게 아닐까. 킬로그램 아닐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뻘소리였고요. 자, 어쨌든 질량은 이렇고, 시간을 가볼게요. 시간의 기호 타임, 바로 소문자 t로 씁니다.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1초. 초가 영어로 뭐죠? 세컨드. 맞아요. 더 줄이면 세크. 그래서 s로 씁니다. 1초, 기본 단위를 1초로 씁니다. 자, 이동거리, 변위. 뭘까요? 기호로 s가 됩니다. 소문자 s. 그럼 얘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동거리야. 내가 얼만큼 갔냐? 바로 길이에 대한 거죠. 길이의 단위. 미터. 네, 단위로 미터를 씁니다. 온도는 기호로 대문자 t 이렇게 씁니다. 단위는 여러 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쓰는 단위는 섭씨온도 몇 도씨, 또 맞아요, 절대온도 켈빈이 있어요. 그 외에도 화씨온도 등등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주로 섭씨온도 아니면 절대온도 켈빈, 이 두 가지를 주로 다루니까 요것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아래 표 한번 볼게요. 두 개 이상 단위들의 곱.
또는 나눔으로 표현된다. 위에 이 단위들은 다 하나의 단위였어요. 한 개였어요. 이 단위는 더 이상 뭐의 곱셈, 나눗셈 쪼개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래 속력이나 속도부터 한번 볼게요. 기호를 어떻게 될까요? velocity에서 소문자 v. 발음이 조금 구데기 같지만 이해해 주세요.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써보면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슬슬 위에 단위들에 비해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이 슬래시도 들어갔고 단위도 2개나 들어가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단위들은 우리 뒷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지금은 일단 한번 첫인사, 이 물리량들의 단위와 첫인사한다는 마인드로 한번 부담 없이 한번 가볼게요.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기호 acceleration 해서 A,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다. 힘, 포스죠? 대문자 F로 씁니다.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뉴턴이죠? 대문자 N. 선생님, 분명히 2개 이상의 단위들의 곱 나눔으로 표현된다 했는데 얘는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편의상 여러 단위들의 곱을 요거 하나로 나타낸 거고요. 사실 이 뉴턴이란 단위도 풀어 써보면 여러 2개 이상의 단위들이 모여있게 돼요. 그거는 더 나중에 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때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의 단위처럼 보이지만 실은 2개 이상의 단위들로 모여서 만들어진 단위가 바로 뉴턴이다. 네 번째, 운동량. 작년에 기호 어떻게 썼죠? 맞아요. P.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자, 슬슬 이 오른쪽에 써있는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단위끼리의 곱셈과 나눗셈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곱한 거 있는데요?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야, 2 곱하기 1은 뭐니? 라고 한다면 정말 쉽게 고등학생이라면 대부분 다 2요 대답을 해요. 왜? 숫자들끼리의 곱은 이미 익숙하거든.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몇 년째 해온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숫자끼리의 곱, 나눗셈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이런 단위들끼리의 곱과 나눗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 물리량을 표현할 때는 물리량은 어떻게 된다 했어? 숫자와 단위로 표현한다 했죠?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일 뿐이야. 단위끼리의 곱셈 나눗셈도 숫자의 곱셈 나눗셈 하듯이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익숙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전혀 여러분들이 막 이해가 안 된다고 막 멍청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물리학 1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 단위끼리의 곱셈 나눗셈도 아마도 좀 익숙해질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다음 개념 볼게요. 충격량 어떻게 쓰죠? 대문자 I. 네, 작년 통합과학에서 했었죠. 단위가 어떻게 되는가? 뉴턴 세크. 또 곱셈 나왔네요. 단위끼리의 곱. 그대로 써주면 돼. 어려워할 필요 없어. 마지막 에너지. 바로 대문자 E로 씁니다. 단위는 대문자 J. 줄이라고도 하죠. 한국말로 줄. 그 땡기는 줄이 아니라 과학자 이름 줄에서 따온 건데요. 선생님 요것도 단위 하나 아닌가요? 뉴턴과 비슷합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개의 단위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단위예요. 그래서 한 개의 단위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자, 요런 식으로 또 물리량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표현되는 단위 개수. 단위가 단일, 한 개로 이루어져 있냐? 여러 단위들이 합쳐져서 표현이 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또 물리량을 구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역학 파트, 여기 제목이 뭐였어요? 역학과 시스템, 힘과 운동이죠? 이 역학 파트에서는 특히 이 단위, 이 세 개의 단위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역학에서 쓰이는 대부분 단어들은 이 세 개의 단어가 아니라 이 세 개의 기본 단위들로 다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질량을 뜻하는 단위, 시간을 뜻하는 단위, 길이를 뜻하는 단위, 즉 각각 킬로그램, 세크, 메스, 미안해요. m이 아니라 미터. m은 이거죠, 질량. 자, 킬로그램, 세컨드, 미터. 이 세 개로 조합을 해서 만든다. 아래 봐봐. 미터 퍼 세크. 미터랑 세크 조합해서 만들었죠.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랑 세크 조합해서 만들었죠. 이 뉴턴도 까고 보면 요 세 개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고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뉴턴 세크, 줄 다 이 세 개의 단위들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단위는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물리량, 단위, 기호들을 한번 쭉 봤어요. 이 내용들은 아까 맨 처음 말했다시피 지금 당장에 한 번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하지 않은 개념들 또는 생소한 개념들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하냐? 이 내용은 물리학의 기초예요. 이런 것들을 아냐, 모르냐, 그 상태로 뒤에 내용들을 만나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이 내용들을 알고 나서 뒤에 내용들을 시작하게 됐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이해도 더 깊어질 거고요. 그러니 이 강의가 지금 완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역학 파트를 공부하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또는 역학 파트 다 끝난 이후에 이 힘과 운동 파트 다 끝난 이후에 꼭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보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보다 훨씬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끝났냐? 그게 아니죠. 이제 학습지 1페이지가 끝났고요. 2페이지부터 조금 더 심화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어떤 거냐? 아까 이렇게 세 개, 질량, 시간, 길이에 대한 단위는 간단했는데 여기는 단위들이 조합되기 시작했죠. 곱셈, 나눗셈으로. 이런 단위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더 나아가서 이 단위들을 토대로 이 물리량들에 대한 정의, 공식들을 한번 끌어내 볼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가속도는 뭐였지? 속도는 뭐였지? 변이는 뭐지? 속력은 뭐였지? 이렇게 막 공식들 정의를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단위를 딱 봤을 때 대략 공식이 이렇겠구나 라고 유추하고 정의가 이렇겠구나 유추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학습지 2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뭐죠? 제목이 뭐죠? 공식, 정의에 대한 학습입니다. 그런데 뭘 이용해서? 학습지 나와 있죠? 뭘 이용해서? 단위를 이용해서. 뭘 하지 말고? 바로 암기를 하지 말고 단위를 이용해서 공식과 정의에 대한 학습을 해보자 라는 파트예요. 자, 한번 내용을 볼 텐데 4가지 예시를 토대로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예시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속도, 기호 V였죠. 이 속도를 예시로 한번 이 공식 정의에 대한 학습을 해볼 텐데, 자, 속도를 예시라 했으니까 하나 주어져 볼게요. 뭐라고 주어져 있냐? 5m/s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맨 첫 페이지에서.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방향이 있죠? 어느 쪽? 또 물리학 1에서는 방향이 뭐랑 뭐밖에 없다고요? 그쵸? 직선 운동이니까 보통, 무조건 아니고 보통 오른쪽, 왼쪽 두 가지 방향이에요. 직선 운동이니까. 그럼 한번 5m/s인데 오른쪽 방향이다. 그래서 5라고 써볼게요. 오른쪽으로 5m/s의 속도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볼까? 쭉 봐볼게요. 1번 해석.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부모님 차 타고 자동차 차 타고 갔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동차 계기판을 봅니다. 클러스터라고도 하죠. 그럼 거기 뭐 시속 60km, 60km/h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1시간 동안 얼마를 간다? 60km를 간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거 아니야? 5m/s면 뭐겠어? 얼마 동안? 네, 1초 동안 얼마를 간다고? 5m를 간다고. 근데 어느 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1초 동안 오른쪽 방향으로 5m 어떻게 한다? 이동한다라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5m/s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1초 동안 오른쪽 방향으로 5m 이동한다 라는 거지. 자, 그런데 하나하나씩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볼게요. 여 슬래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슬래시. 저게 도대체 뭘까요? 아, 실수로 이 괄호를 제가 미리 채워놔 버렸네요. 학습체는 빈칸인데 이 슬래시의 의미는 사칙 연상 중 나눗셈과 같습니다. 나눗셈이라고 봐도 돼요. 나눗셈과 같다. 뭐라고 읽느냐? 퍼라고 읽습니다. 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을 때 5m/s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슬래시 퍼의 의미를 왜 얘기하는가? 자, 한번 예시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4퍼3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퍼는 뭐랑 같다고 했어요? 나누기랑 같다 했죠? 4퍼3은 4 나누기 3과 완전히 똑같겠죠? 그럼 이거를 또 분수꼴로 바꿔볼까요? 4 나누기 3은 3분의 4. 요 나눗셈으로 바꾸는 거를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퍼는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두길 바래요. 자, 이 상태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속도의 정의. 속도의 정의는 여러분들의 해석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볼 거예요. 자, 해석했던 거 5m/s 오른쪽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얼마 동안? 1초 동안. 그거를 그대로 끌고 와 볼게요. 1초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 초, 세컨드죠. 초는 뭐의 단위라 했어요? 그쵸, 시간의 단위였죠? 그럼 이거를 시간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런데 몇 초라고? 1초라고. 이 1초 단위 시간이라 해볼게요. 이러한 1초를 단위 시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1초, 1kg 이러한 것들을 단위 시간, 단위 질량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거를 단위 시간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밑줄 오른쪽 방향으로 5m 이동한다. 오른쪽 방향으로 5m 이동한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야, 오른쪽 방향.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기겠죠? 오른쪽 방향으로 5m 이동했어. 뭐야? 이동했으니까 변화가 있죠? 뭐가 변한 거야? 위치가 변했죠? 오른쪽 방향으로 5m 이동한다. 이건 뭐라고 하는가? 라고 한다면 변위. 아직 생소할 테니까 위치 변화량이라고도 써줄게요. 이거를 변위, 위치 변화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다시 때려놔봐. 1초 동안이 아니라 단위 시간 동안. 이 1번 해석이 어떻게 바뀌는가? 1초의 단위 시간을 넣어보면 1초 동안이 단위 시간 동안 오른쪽 방향으로 5m 이동한다. 이게 변위로 표현한다 했죠? 단위 시간 동안 변위가 됩니다. 변위는 아까 말했듯이 위치 변화량이라는 말이에요. 네. 벌써 정의는 끝났네요. 따라서 속도는 어떻게 된다? 속도는 단위 시간당 변위가 된다. 암기할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 속도를 딱 어떻게 읽어? 어떻게 해석해? 여러분 경험에서 1초 동안 오른쪽 5m 이동한다. 1초가 뭔데? 초는 시간이지. 1초니까 단위 시간. 단위 시간 동안 오른쪽으로 5m 이동했다. 위치가 변했네. 위치 변화량이라고. 단위 시간 동안 위치가 변한다. 그래서 속도는 단위 시간당 변이다. 여기서 또 여러분 알아둬야 될 게 5m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5m 이동했다는 것까지 초점을 두기 바랍니다. 변화했잖아. 단순 5m가 아니라 단위 시간당 위치가 아니라 5m 이동한, 즉 변화까지 신경을 써야죠. 위치가 변화한 거. 그래서 단위 시간당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속도. 저 단위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봤으니 이번엔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속도. 흔히 뭐 중학교 수학 시간에는 거속시 많이 할 텐데 한번 그런 거속시를 하지 않고 풀어볼게요. 자, 5m/s 오른쪽 이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어떻게 퍼는 뭘로 바꿀 수 있다 했어요? 분수로 바꿀 수 있다 했죠? 그럼 세크분의 5m 오른쪽 방향이 되죠? 그런데 이 세크 앞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숫자 뭐가 숨어 있어? 단위만 있잖아. 뭐가 숨어 있을까? 아까 여러분들 해석한 거 한번 가보세요. 뭐예요? 1초 동안, 즉 여기에는 뭐가 숨어져 있다? 1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5m/s는 세크분의 5m인데 이게 뭐가 된다? 1세크분의 5m 오른쪽 방향.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5m/s 맨 오른쪽 와보면 5m/s 오른쪽은 5m, 여기 1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5m/1s랑 같은 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분수권 한번 볼게요. 1세크분의 오른쪽 5m. 자, 이 중에 분자 한번 떼볼게요. 5m 오른쪽 방향. 요걸 한번 떼서 여기다가 가져와서 얘기해 볼게요. 이게 뭔데? 오른쪽으로 5m.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5m를 생각할 게 아니라 5m 이동한다까지 생각하라고. 오른쪽으로 5m?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오른쪽으로 5m 이동했다까지 해봐. 변화했다. 뭐야? 변이죠. 쉽게 풀었으면 위치 변화량. 자, 분자는 변이를 말하는 거였어. 그럼 분모. 남은 분모 1세크. 1세크는 뭘 의미할까? 이게 뭐라 했어? 1초 동안 걸린 시간이죠. 걸린 시간이에요. 1초. 걸린 시간. 뭐 단위 시간. 걸린 시간. 그래서 1세크분의 오른쪽 5m를 그대로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1세크 분모 뭐였어? 걸린 시간이라며? 아이고야. 제가 키가 커가지고 쓰기 어렵네. 수그려 해야 돼서. 자, 걸린 시간분의 위에 오른쪽 5m는 뭐예요? 변위라고. 변위. 위치
변화량이라고. 끝! 속도의 공식입니다. 거속시가 아니라 속도는 그래서 걸린 시간분의 뭐가 된다? 변위가 된다. 이게 공식이라고. 거속시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어디에서 출발한 거야? 처음부터 가볼게. 속도라는 이 단위 미터 퍼 세크에서 이거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해석을 해봤고, 이 퍼라는 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었어요. 분수꼴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이 상태로 정의를 해볼게. 이 1초가 단위 시간이 되고, 왜? 초는 시간의 단위지. 그쵸? 그래서 1초는 시간을 의미해. 근데 1초잖아. 1. 단위, 하나의 단위가 된다고. 아까 1cm도 얘기했지? 1초니까 단위 시간으로 바꾸고, 오른쪽 방향 5m 이동한다. 변위가 되지. 단위 시간 동안 변위. 그래서 속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변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공식을 어떻게 하는가? 이 5m per sec를 1세크분의 5m로 바꿔. 그 다음에 5m 오른쪽은 변위가 되고 1세크는 걸린 시간, 뭐 단위 시간이 될 테니까 공식은 뭐야? 걸린 시간분의 변위. 시간분의 변위. 이렇게 되는 거지.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암기 계속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위, 걸린 시간분의 변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할 게 아니라 요 과정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라고. 물론 이 과정을 반복하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속도는 그냥 걸린 시간분의 변이다라는 게 자동으로 생각날 거야. 뭐 그러면은 좋은 거지. 그만큼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 다만 처음 공부할 때 요런 과정으로 조금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요런 과정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단순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머릿속에 저장이 될 겁니다. 요 과정대로 하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자, 퍼의 의미, 그리고 퍼 뒤에 숫자 1이 숨어 있다 라는 것. 그렇게 이 단위를 통해서 정의와 공식을 유도한 것까지 우리는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시였어요. 속도를 예시로 한 거죠. 그럼 나머지 세 가지 예시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저는 지우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시를 볼게요. 두 번째 예시는 그냥 어떤 물리량 하나만 딱 주어졌어. 숫자와 단위만.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 왜 제시한 거예요? 선생님도 뭔지 모른다면서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분명 기억이 안 나는 물리량, 생소한 물리량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당황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 게 좋을지를 말해주고자 일부러 그냥 좀 생소한, 저도 좀 생소한 그런 물리량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요거는 어떻게 할까? 방금 전 속도에서 했었던 그 루틴 그대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m per 도시, 섭씨온도 도시죠. 2m가 아니라 2cm, 2cm per 도시. 일단 2cm per 도시인데 per 뒤에 뭐가 숨어 있다고? 1이 숨어 있다고. 1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2cm per 1도시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면 아까 속도의 정의에서 봤던 것처럼 해석을 일단 어떻게 할까? 아까 어떻게 했어? 5m per sec를 여기 1이 숨어 있다고 하고 단위 시간당 변위였지? 이것처럼 해석을 얘는 뭘로 할까? 1도시당 2cm. 끝이야? 야, 아까 이거 봐봐. 1초 단위 시간당 5m였어? 5m 변화였지. 이동한다였지. 얘도 2cm라고 그냥 할 게 아니라 뭔가 2cm의 변화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돼. 아까 여기서 5m 변화였잖아. 얘도 2cm 뭔가 변한다. 일단 해석을 1도시당
2cm 변한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보자고. 와요? 감이? 감이 오긴 오나요? 자, 퍼가 있잖아. 1도씨를 여기다 넣고 2cm 이렇게 된다. 아까 요거 예시 그대로 한 거야. 좀 감이 오나요? 자, 그럼 해석을 1도씨당 2cm 변한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 거냐? 1도씨를 뭐로 표현할까? 아까 이거 도씨는 뭐의 단위예요? 온도의 단위죠. 근데 얼마야? 몇 도? 1도씨. 그럼 뭐라고? 단위 온도라고. 단위 온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 얘기죠. 요 얘기. 그럼 요 밑줄은 2cm 변한다. 아까 5m 이동한다를 변위로 했던 것처럼 2cm 변한다. 이거를 2cm 뭐예요? 길이죠. 2cm 변한다. 길이의 변화량으로 표현해 볼게요. 길이 변화량. 그럼 요 2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요거를 다시 역으로 집어넣어봐. 2번 해석을 1도씨당이 아니라 뭐가 돼요? 단위 온도당. 어떻게 됩니까? 2cm 변한다. 이거 뭘로? 길이 변화량 표현한다고. 그럼 길이 변화량이 된다고. 단위 온도당 길이 변화량. 그래서 사실 저 2cm per 도씨는 약간 이런 데 쓰여요. 뭐 철사를 1도 가열할 때마다 2cm가 늘어난다. 뭐 요런 거 쓸 때 쓰는 개념이에요. 단위 온도당 1도당 2cm 길이가 변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처음 보는 단위 개념인 물리량인데도 여기까지 이 루틴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럼 이게 정확히 100% 뭐다라고는 말 못해도 대략적으로 뭔가 단위 온도당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와 관련된 물리량이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가 있다고. 아셨나요? 요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3번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이거 싹 지우고. 자, 3번은 뭐예요? 가속도죠. 자, 사실 첫 번째 속도만큼 자주 나오는 게 바로 가속도거든요. 이 물리학에서. 자, 가속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 가속도의 크기로 한번 세 번째 예시 5m/s 제곱이라는 걸 줬다고 해볼게요. 아, 선생님 5m/s도 짜증났는데 5m/s 제곱은 또 뭐예요? 왜 S의 제곱, 초의 제곱이죠?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거는 조금 단위가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해졌으니 한번 분석 단계를 거쳐볼게요. 자, m/s 제곱은 아까 퍼는 뭘로 바꿀 수 있다? 분수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세크 제곱분의 미터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 뭐라 했어? 단위끼리 곱셈 나눗셈 가능하다 했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세크분의 미터 곱하기 세크분의 1 맞잖아. 세크 제곱은 세크 곱하기 세크니까 이렇게 되죠. 이건 또 어떻게 나눠져? 세크분의 미터 나누기 세크로 할 수 있지. 왜? 곱하기 세크분의 1은 나누기 세크랑 같으니까.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어? 미터 퍼 세크를 다시 퍼 세크 해준 거. 무슨 얘기야? 요게 미터 퍼 세크잖아. 그리고 요 나눗셈이 뭐야? 퍼잖아. 그래서 미터 퍼 세크 나눗셈이 있으니까 퍼, 그리고 여기 다시 맨 끝에 있는 세크. 요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일부러 이 빨간색 요거를 크게 쓴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자,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5m/s 제곱은 5m/s 퍼 크게 퍼 세크가 된다. 그런데 이 퍼 뒤에 뭐가 숨어져 있다고? 1이 숨겨져 있다고. 1. 그럼 이거는 5m/s 퍼
1세크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들로 이걸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 빨간 펄을 기준으로 해봐. 뭐 당 1초당 뭐야? 5m/s. 끝? 끝이야? 잠깐만, 종이 쳤네요. 잠깐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저놈이 눈치 없게 쳐버리네. 끝이야? 5m/s 끝? 아까 5m 2cm 아까 전에 첫 번째 예시 속도에서 5m 그 다음 두 번째 예시에서 2cm 그렇게 하면 썼어? 아니지. 변한다고. 5m/s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변한다. 변한다까지 5m/s만 하지 말고 변한다. 변화까지 생각을 하라고. 그럼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이 m/s가 뭐의 단위였어? 속도의 단위였죠? 그럼 얘는 뭐야? 1초 동안 뭐가? 속도가 얼만큼 5m/s만큼 변한다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그럼 이제 가속도의 정의를 한번 볼게. 여기 밑줄 쳐져 있죠? 끌고 와. 여길로 끌어와. 얘도 여길로 끌고 와. 한번 하나씩 보자고. 정의 1초당 1초 뭐였어? 초는 뭐의 단위였어? 어떤 물리량? 시간. 근데 몇 초라고? 1초라고. 그럼 뭐예요? 그쵸, 단위 시간. 1번, 2번 예시와 그대로 같은 루틴으로 3번 예시 가속도 보고 있습니다. 단위 시간. 그리고 속도가 5m/s만큼 변한다. 이건 뭐야? 속도 변화량이죠.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자고. 그럼 요거를 다시 적용해. 위에 해석했다가. 그럼 2번 해석이 어떻게 바뀌어? 1초당이 아니라 미안해요. 갑자기 방송이 나와서 잠깐 끊었습니다. 자, 다시 요거 그대로 다시 위에 적용해. 빨간 거 단위 시간 속도 변화량을. 그럼 이 2번 해석이 어떻게 돼? 1초당이 아니라 단위 시간당. 자, 5m/s 변한다. 이게 속도 변화량이 된다고. 이게 곧 정의야. 그래서 따라서 가속도는 뭐야?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입니다. 아셨나요? 요렇게 가야 된다고. 무조건 속도는 단위 시간당 변위,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 이렇게 막 외울 게 아니라 요 단위만 보고 여기까지 이렇게 유추하는 단계를 꼭 해보시라고. 아셨어요? 자, 이게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가속도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자, 5m/s 제곱 주어진 거, 이거는 퍼니까 분수꼴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됐어? 5m/s 제곱은 5m/s 퍼 1세크니까 이 퍼를, 큰 퍼를 분수꼴로 바꿔서 1세크분의 5m/s. 그럼 위에 분자 이 5m/s는 뭘까? 속도? 속도는 맞지. 5m/s만 보면. 근데 아까 맨 처음 속도 1번 예시 속도에서 그냥 5m라고 했을 때 그냥 위치라고 했어? 거리라고 했어? 어떻게 된다고? 5m 이동한다고 했지? 얘도 5m/s 그냥 속도야? 5m/s만큼 변한다. 변화에 초점 두라고. 5m/s 뭐가? 뭐를 의미한다?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고.
아셨어요?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아까 1번 속도 예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자는 됐고 분모 1세크는 뭡니까? 분모 1세크 뭐예요? 바로 단위 시간, 걸린 시간이죠. 1초 동안 속도가 5m/s만큼 변한다잖아. 1초 동안 걸린 시간이라고. 1세크는 걸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1세크분의 5m/s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1세크는 걸린 시간, 분모 걸린 시간 분의 분자 5m/s 속도 변화를 의미로 했죠? 속도 변화량. 아유.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의 공식은 다시 반복해서 걸린 시간분의 뭐가 된다? 속도 변화량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이제 슬슬 좀 감이 오나요? 어떤 식으로, 어떤 루틴으로 이 단위를 어떤 루틴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정의와 공식을 유도하는지, 유추하는지 슬슬 감이 오나요? 자, 그럼 마지막 4번 비열이라고 하는 예시를 한번 보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잘 들리나? 네. 네, 마이크 작동하네요. 아까 제가 실수로 마이크를 꺼놓고 찍어가지고 강의를 홀라당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확인해보는데 잘 나오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시 볼게요. 네 번째 예시 비열. 정말 생소할 거예요. 그리고 단위도 3개나 조합이 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5 줄, 아까 J 줄 퍼 킬로그램 곱하기 섭씨온도 도씨. 전혀 다른 3가지나 조합이 되어 있는데 아까 위에 3가지 예시들 루틴처럼 그대로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열인데 첫 번째 일단 5줄 퍼 킬로그램 도씨. 이게 어떻게 되는가 오른쪽에 써놨죠. 요거는 퍼 뒤에 얘네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괄호 쳐놨죠?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여기로 와볼게요. 줄 퍼 킬로그램 도씨 하면 이 퍼 뒤에 뭐가 숨겨져 있다 했어요? 그쵸? 바로 1 숫자 1이 숨겨져 있다 했어요. 그러니 5줄 퍼 1kg 1도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해석해 볼게요. 아까 그 위에 그대로. 자, 퍼 뒤에 뭐가 있죠? 1kg 질량이죠. 그럼 뭐에 해석? 1kg. 그리고 또 뭐가 있어? 퍼 뒤에 1도씨 있죠? 1도씨 당 뭐가 된다? 분모 5줄. 근데 5줄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속도 그리고 두 번째 예시 그리고 세 번째 가속도 다 뭔가 변화량이었죠. 얘도 뭔가 5줄 변화량인데 비열이라는 개념에서는 약간 변화량보다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냐? 필요량으로 보는 게 좋아요. 5줄이 필요하다. 요런 세세한 개념까지는 당연히 이 뭐 단위 학습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열이라는 걸 접해봐야 알 수 있겠죠. 다만 이런 세세한 거 외에 요런 식으로 뭔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고 공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건 비열을 처음 보는 사람도 아까의 루틴대로라면 대략 요런 식으로 짤 수 있잖아. 해석을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5줄이 필요하다.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떻게 되냐? 1kg 1도씨당 5줄이 필요하다. 조금 풀어서 보면 물질 1kg을 얼마 올리는데? 1도씨 올리는데 뭐가
5줄. 아까 줄이 뭐의 단위라고 했어요? 어떤 물리량의 단위야? 맨 앞 페이지 가봐. 맨 앞 페이지. 에너지죠? 에너지. 다른 말로 열량이라고도 합니다. 에너지, 열량. 얼마? 5줄 필요하다라는 게 비열의 해석이에요. 자, 위에 식으로부터 대략 요런 뭐 1kg, 1도씨당 뭔가 5줄이 뭔가 하겠구나. 요런 것까지 오는 거에 초점을 두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기. 이 해석을 토대로 여기 밑줄을 쳐놨죠. 1kg, 1도씨당. 자, 볼게요. 1kg. 킬로그램은 어떤 물리량의 단위예요? 질량이죠. 근데 몇 킬로그램? 1kg. 그러니 얘는 질량은 질량인데, 그쵸? 단위 질량이 됩니다. 1도씨는 도씨 뭐의 어떤 물리량의 단위예요? 온도. 근데 1도씨니까 단위 온도. 단위 온도로 표현. 1kg은 단위 질량으로 표현. 그럼 마지막 밑줄. 여기 밑줄 그어져 있죠. 5줄이 필요하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냥 필요하다. 잠시만요. 그냥 할게요. NG인데 그냥 할게요. 자, 뭐다? 말이 끊겼네. 5줄이 필요하다니까 필요한 뭐? 5줄. 줄이 뭐에? 단위라 있어. 어떤 물리량에? 에너지. 다른 말로 열량. 즉 필요한 에너지. 열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 2번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 딱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돼? 해석. 2번 해석 다시 해보면 1kg 대신에, 그쵸?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단위 질량 콤마 뭐가 돼? 1도씨 단위 온도 당 얼마? 뭐? 필요한 에너지다. 열량이라고도 한다 했죠. 즉, 이 정의가 저 위에 단위서부터 단위 질량당 단위 온도당 뭔가 5줄 에너지겠지. 근데 단순히 에너지가 아니라 아까 앞에 위에 세 가지 예시에서도 단순히 그 물리량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변화, 물리량의 변화. 여기서는 필요한 물리량 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된다. 단위 질량, 단위 온도당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비열의 정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비열은 반복해서 써주면 단위 질량당 단위 온도당 필요한 에너지 또는 필요한 열량, 이게 바로 비열의 정의가 된다. 이 단위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쌤 키가 작아서 높은 데 있는 게 잘 안 써지네요. 자, 이렇게 시작했죠. 자, 이렇게 정의를 유추했어요. 그럼 이번에 마지막으로 공식 유도해 볼게요. 5줄 per kg 도씨.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뒤에 뭐가 숨어 있다? 퍼 뒤에는 1이 들어 있다. 그러면은 1kg 1도씨가 되죠. 근데 퍼는 뭐예요? 사칙연산에 뭐와 같다고 했어? 나눗셈이라 했죠. 그럼 이걸 다시 분수꼴로 하면 1kg 1도씨 분의 5줄이 된다. 자, 그럼 맨 위에 있는 5줄 뭐를 의미하냐? 라는 거야. 뭐를 의미해요? 에너지. 열량을 의미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해요. 필요한 에너지로 보는 게 정확해요. 아까 속도, 가속도에서도 5m를 단순히
그냥 뭐 거리라고 한 게 아니라 위치 변화량으로 봤고 5m/s도 아까 가속도에서 5m/s도 단순히 속도로 본 게 아니라 속도 변화량. 그러니 얘도 약간 그냥 단순히 에너지가 아니라 뭐 필요한 에너지 이런 식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분자는 됐고 분모에 있는 1kg 뭐예요? 질량이죠. 1도씨는 뭘 의미해요? 아까 위에서 뭐라 했어? 1도씨 올리는데 온도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선생님, 분모에 있어도 변화량을 의미할 수가 있나요? 그쵸.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하는 거는 법칙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풀이하면 유용하다, 유추할 수 있다라는 루틴을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뭔가 무조건 100% 딱딱 대입해도 무조건 성공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분자를 아까는 위치 변화량, 2cm 길이 변화량, 속도 변화량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필요한 에너지로 봤잖아.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본 게 아니라 필요한 에너지. 여기 분모에 들어간 것도 이 뜻 자체가 1kg을 1도씨 올리는 데니까 온도 변화량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당연히 이거를 배워야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비열이란 개념을. 하지만 비열이란 개념을 공부 안 했어도 이 단위로 대략적으로 뭔가 질량, 온도분의 에너지 형태를 띈다라는 건 유추할 수 있잖아. 지금 우리는 그 유추 방법을 보는 거예요. 당연히 완벽히 이해하는 개념은 직접 같이 공부를 해야 알겠죠. 네, 자 계속해 볼게요. 온도 변화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1kg 1도씨분의 5줄은 뭐가 된다? 질량 곱하기 뭐가 돼? 온도 변화량. 위에 뭐야? 에너지. 정확히 필요한 에너지, 필요한 열량이다. 그래서 비열에 대한 공식은 결국에는 이 위에 있는 거를 똑같이 써주면 된다. 좀 기니까 그대로 쓸게요. 아래에 있는 거라 쓰기가 좀 어렵네요.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자, 대략 루틴이 이해가 되나요? 해석부터 시작해서 정의, 공식의 유도까지 이 단위에서 시작해서 퍼의 의미 이런 것들, 단위가 가리키는 물량이 뭔가, 퍼의 의미, 나눗셈이니 분수꼴로 바꿀 수 있다. 또 퍼 뒤에 있는 단위들에는 1이 생략되어 있다, 숨어 있다. 1을 써도 된다. 이러한 걸 토대로 공식 정의에 대한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죠? 자,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꼭 복습하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오늘 1차 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어요.